자, 오늘의 컨텐츠 저번에 이어서 2탄 첫 번째로 좋은 대행사 마케터를 선정하는 방법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고주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정도입니다. 요거를 정한 이유는 좋은 대행사와 마케터를 선정했음에도 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광고주분의 문제인 경우도 종종 있어요. 그래서 광고주분의 이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신다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높아지고 실패 가능성이 매우 적다.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오늘 주제로 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대행사를 선정하실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피해야 하는 대행사 중에 피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다 배제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1차적인 부분은 그 대행사가 어떤 레퍼런스 아니면 어떤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DB를 잘 뽑아낸다던가 아니면 이커머스에 대한 강점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게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대행사마다 본인들이 잘하는 업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광고를 수주를 하게 되면 그냥 광고 세팅되어 있는 거를 라이브하고 입찰가 바꾸고 이런 게 끝이 아니라 그 업종이 어떤지 시즌별로 특징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 상품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지 그 업종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행사 선정할 때 내가 현재 있는 업종과 좀 비슷한 업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현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대행사에서 그런 해봤던 이력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대답이나 피드백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1차적으로 이런 대행사를 잘 선정하셨다면 좋은 마케터를 선정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건데요. 마케터가 너무 바쁘지 않은 마케터를 고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실력도 뛰어나고 뭐 분석도 좋고 다 좋은데 마케터가 너무너무 바쁘면요 여러분들 광고주를 볼 시간이 없어요. 물론 내 광고를 하루 종일 내 것만 계속 봐주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정말 연락 자체도 너무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보고서나 뭐 메일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 사소한 약속도 좀 지키지 않는 마케터라 하면 보통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정말 대행사가 본인이 관리하는 대행사가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내가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죠. 적어도 내 거를 우선적으로 봐줘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 걸 체크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없다면 마케터가 아무리 잘하는 친구여도 케어는 받기가 어렵다. 당연히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 대행사 마케터는 여러분 광고만 하지 않습니다. 여러 광고를 수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쁜 게 맞는 거고 바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다른 지식이나 이런 부분도 스킬도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해 너무 바쁘다 그러면은 이 마케터 선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대행사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. 두 번째로는 광고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 마케터입니다. 솔직히 저희 뭐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 시스템, 쇼핑 광고, GFA 입찰가 넣고 하는 거 솔직히 광고주분들 다 하실 줄 알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광고 시스템에서 나오는 보고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요새는 매체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자연 유입이라든가 바이럴, 뭐 유튜브 이슈 이런 거에 따라서 유입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 업종에 관련해서는 뭐 스마트 스토어, 뭐 관리자 센터를 같이 공유해서 본다던가 GA나 이런 쪽을 통해서 뭐 유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탈률이 좀 차이가 나는지 이런 정도는 최소한을 볼 수 있는 마케터를 선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의 광고를 하나만 진행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마케터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. 너무 금전적인 부분에만 집착하는 마케터들은 좀 지향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어찌 보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뭐만 해도 다 돈 하게 되면 뭐가 안 됐을 때 이건 얼마입니다. 이거 하시려면 돈 얼마 나오십니다. 한 달 예산 얼마 늘리셔야 됩니다.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계속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집착을 하거나 계속 언급을 어필을 하는 마케터들은 광고주를 내 인센 정도로밖에 안 보는 마케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너무 이 친구 왜 이렇게 집착하지? 아니면 이 친구 왜 이렇게 너무 이런 부분만 얘기하지? 그런 분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서 이 친구가 과연 나를 위한 마케터가 맞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이런 대행사도 잘 선정하고 마케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번 실패하고 불만이 생기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저희 마케터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주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시긴 합니다. 나 무조건 돈만 많이 쓰면 니들 다 해주는 거 아니냐. 그러면 어느 정도 갑질도
대체로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제가 마지막으로 광고주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, 광고주분들 중에 이 마케터들을 너무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. 하나부터 열까지 뭘 했는지, 아니면은 어떻게 나가는지,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하길 원하고, 그렇게 되면 대행을 맡기는 의미가 없어요. 내가 내 본업을 하기 위해서 대행사를 선정하고 대행을 맡기는 건데, 물론 꼼꼼하게 보시고 체크하시는 건 중요하죠. 보고서를 본다던가 이전에 했던 거에 대해 이력을 본다던가 체크하는 건 중요하지만 감시하는 건 안 됩니다. 감시를 하고 의심하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신뢰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마케터 분들이 굉장히 질려버리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, 마케터는 대행사에 내 광고를 대행해주는 직원이지 내 직원이 아닙니다. 내 직속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면 사전에 계약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뭐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 만들어줘, 상품 등록해줘, 우리 회사 블로그 써줘. 어찌 보면 해당 광고주 내 직원들이 할 것들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어느 정도 비용이 지불이 되고, 혹은 또 사전에 얘기가 됐다면 요청하신 게 맞지만, 요청이 되지 않았는데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나 다른 데 갈 거야, 이런 홍보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 광고주와 마케터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컨텐츠에서는 좋은 대행사들을 고르고, 좋은 대행사 마케터를 고르고, 그리고 광고주분께 당부드리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요. 뭐 내가 대행을 맡기겠다는데 니들이 따라야지,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그걸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.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신다면, 기존의 대행사나 마케터를 찾았을 때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돌아보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좋은 광고주, 좋은 마케터들이 협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자, 여기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광고주분들이나 혹은 마케터분들도 공감을 하시거나, 아니면 추가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나, 아니면 다음 영상 때 참고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광고주방 이병재였습니다.